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 소개를 맡은 SJ 솔루션즈 전략기획팀의 김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보안 전략을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클라우드를 왜 도입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특장점들이 있어서 운영을 해서 해야 하는지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클라우드 환경은 IT 환경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전에는 제가 고객사들을 만날 때마다 일일이 클라우드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절이 없었습니다. 유연한 IT 인프라 관리, 신속한 IT 인프라 도입과 장애 없는 서비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트래픽에 대한 대응 등 클라우드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하여금 클라우드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요. 가트너에 따르면 2020년 약 2조 7천억 원에서 2023년 3조 7천억 원까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특장점을 갖고 있는 클라우드에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클라우드에서 부정적인 측면, 즉 보안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클라우드가 보안적 측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대다수의 보안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클라우드가 완전히 새로운 보안 기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물리적 인프라 자원을 가상화 기술로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의 보안 위협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가상화 기술들의 보안 취약점을 더하게 됩니다. 물리적 자원을 가상화 기술로 분리했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들은 클라우드 내부 안에 아주 손쉽게 이동, 확산,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가트너는 2023년까지 클라우드 보안 사고의 99%는 사용자의 실수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데이터넷 조사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사용자 중 67.5%의 사용자는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11.3%는 보안 사고 유무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가트너와 RSA, CSA 등의 글로벌 기관과 국내 키사에서 발표한 보안 위협들을 표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보안 위협들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데이터 변조, 데이터 유출, 계정 하이제킹, 그리고 계정 탈취 등의 기존의 보안 위협들의 가상화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보안 취약점, 하이퍼바이저의 취약점과 VM 간의 공격,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API 등의 신규 보안 취약점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IT 환경에서 클라우드는 많은 유연성과 확장성 그리고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그와 반대로 보안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어해야 할 표면이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CSA,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에서 매년 발표하는 클라우드 보안 취약점들입니다. CSA는 매년 IT 보안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보안 위협들을 매년 발표하는 자료로서 이 자료는 2020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앞에서 표에서 보다시피 데이터 유출과 내부자의 위협, 그리고 계정 하이제킹 등
기존의 보안 위협에 더해서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 및 전략 부족이나 안전하지 못한 인터페이스와 API 등 다상화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보안 취약점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클라우드는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멀티 클라우드의 환경은 클라우드 환경의 복잡성을 더해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복잡성은 기존의 보안 솔루션으로는 커버리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클라우드의 복잡성은 공격자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뿐만 아니라 공격자가 숨을 수 있는 많은 공간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상화 기술을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워크로드 간에 내부 빠르게 전파되는 악성 행위에 대해서 탐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적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들은 외곽 보안 경계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들은 내부 워크로드 간에 악성 행위가 전파되고 확산되는 것을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하이퍼바이저 플랫폼에서 루트킷이 존재하게 될 경우 워크로드의 유저 영역에서 동작하는 백신노루는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하이퍼바이저가 보안 취약점에 노출되게 되면 이를 이용하는 워크로드들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고 공격자가 하이브리드가 제공해주는 런타임 격리 공간을 빠져나오게 되면 전체 시스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보안 사고 사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형은행인 캐피탈원의 경우 WAF, 즉 웹방화벽이 사용자의 구성 실수로 인해서 약 6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도 혼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AWS의 S3 버켓이 실수로 약 3개월, 2개월 동안 노출되는 사고 사례가 있었고 이러한 것은 개인정보인 이름, 전화번호, 성별 등이 그대로 포함되어져 있는 정보가 노출된 사고 사례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클라우드의 보안 사고 사례가 나열되어져 있는데요. 대부분이 사용자의 실수 혹은 CSP의 구성 실패에 의해서 발생하였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있는데요. 2018년 세일즈포스 마케팅 클라우드 API 버그를 통해서 고객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클라우드는 재사용성 그리고 이식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작게 설계된 서비스들은 API를 통해 서로 통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API가 보안 취약점에 노출되게 되면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있습니다. 아카마이 2020년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 공격자 중 75%에 이르는 공격들이 이런 API를 공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보안 사고 사례와 보안 위협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주요한 원인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저는 이번에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클라우드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보안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즉 CSP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모든 보안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CSP들은 책임 공유 모델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도 보안의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정해주고 있습니다. 인프라와 하드웨어에 대한 하드웨어 보안의 책임은 CSP가 그리고 유저 액세스, 데이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은 클라우드 사용자에게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IaaS,
사수순으로 CSP의 보안 책임은 늘어나게 되고 그와 반대로 클라우드 보안 사용자는 책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적 책임은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표는 클라우드 사업자별 제공되는 보안 서비스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보안 기능들은 CSP가 책임져야 할 부분만 있습니다.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 유저 액세스와 등과 같은 클라우드 사용자가 책임져야 될 보안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위협 시장에서 크게 세 가지 보안 트렌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 확보와 사용자의 접근 통제를 이루게 되는 CASB가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DLP와 정보의 중요도에 따른 접근 통제를 제공하고 SS와 다중 인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안 사고 사례에서 나왔던 고객사의 사용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CSPM이라는 제품군이 성장하였습니다. CSPM의 주요 기능으로는 컴플라이언스 진단, 운영 모니터링, 그리고 리스크 판별과 식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CWPP,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입니다. 가트너가 CWPP를 정의하기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가장 기본적인 보안 기술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온프레미스의 가상머신과 컨테이너, 서비스 등 워크로드에서 가시성과 보안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보안 강화 및 설정, 취약점 관리와 네트워크 방화벽, 가시성 확보 및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시스템 무결성, 어플리케이션 제어, 익스플로이트 예방 및 메모리 보호, 그리고 안티모레와 호스트 기반의 침입 탐지, 서버 워크로드, EDR, 행위 모니터링 및 위험 탐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클라우드가 처한 보안 위협들에서 요구되는 보안 기능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보안 위협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상화 기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보안 위협들도 모두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환경과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모두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통합 보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워크로드에 대한 보안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워크로드 간의 횡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악성 행위가 이동하고 전파되고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네트워크 보안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앞에서 클라우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안 요소들에 대해서 CWPP가 필요하다고 저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VM과 서버리스, 컨테이너 및 온프레미스 환경의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IT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보안의 가장 기본인 워크로드에 대한 보안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가트너가 정의한 CWPP가 여기에 가장 부합되는 제품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트너가 위험 기반 워크로드 제어 계층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기반으로 멀레어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안티 멀레어 기능과 워크로드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분해해서 침입을 탐지할 수 있는 호스트 기반의 침입 탐지 시스템, 그리고 서버 워크로드, EDR 행위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과 익스플로이 예방과 메모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내가 알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만 실행을 허용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제어, 그리고 시스템 무결성 보증 및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방화벽과 가시성 확보 및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과 워크로드에 대한 구성을 확인하고 보안 취약점 및 분석을 하여서 잘못된 설정을 평가하면서 제거할 수 있는 보안 강화 설정 및 취약점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로 IT에 대한 복잡성을 제거하고 일관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뛰어난 이식성 기능을 또한 제공할 수 있습니다. CWPP의 주요 기능을 몇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스트 기반의 RPS 기능입니다. 호스트 기반의 RPS라는 건 악의적 행위를 패킷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CWPP는 호스트 기반의 RPS를 제공함으로써 워크로드에 들어오는 보안 취약점을 네트워크 패킷을 분해해서 악의적 패킷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호스트 기반의 RPS 기능으로서 SQL 인젝션과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와 같은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CV 취약점을 탐지하고 차단하고 진단하는 기능을 제공하면서 제로데이 취약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스트 기반의 RPS가 왜 필요한지를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공격자나 악의적 행위들은 워크로드 간의 횡적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서 확산되고 전파됩니다. 기존의 종적 네트워크 환경에서 외곽 경계를 보호하고 침입을 탐지하는 보안 솔루션으로는 이러한 워크로드 간의 악의적 패킷이 이동하는 것을 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호스트 기반의 RPS는 워크로드 간의 보안 취약점과 악성 코드들을 전파하는 것을 탐지하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스트 RPS는 각 서버 용도별, 어플리케이션별로 다양한 정책이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탐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해당 워크로드에 설정된 보안 정책만 수정하면 되게 됐습니다. 워크로드 내에 OS에 대한 취약점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을 지원함으로써 제로데이 취약점을 대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워크로드 기반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오토 스케일링 보안 기능 또한 완벽하게 지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실행 통제 기능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내가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만 실행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기반과 내가 허용하지 말아야 할 어플리케이션만 지정할 수 있어서 통제하게 되는 블랙리스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실행 통제 기능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실행 통제 기능은 운영체제의 커널 레벨에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안티 멀웨어 기능입니다. 리눅스 및 윈도우즈 등 크로스 플랫폼 기반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매크로 바이러스와 웜, 트로이안, 그리고 랜섬웨어 같은 멀웨어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파일들을 당연히 지원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호스트 RPS 기능을 활용해서 프로세스에서 자동화된 프로토콜을 탐지를 사용하여서 처리된 스트림이 프로토콜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악의적인 멀웨어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CWPP를 도입하게 되면 누릴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우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멀티 클라우드 환경 등을 모두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워크로드 기반의 보안 솔루션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CWPP는 그렇게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위협과 온프레미스의 환경에 대한 보안 위협도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된 RT에 대한 보안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가시성을 바탕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보안의 사각지대 또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 보안 솔루션으로 온프레미스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을 모두 지원함으로써 IT 보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 보안 솔루션이기 때문에 동일된 보안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일원화된 보안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CWPP가 가지고 있는 호스트 기반의 IPS를 통해서 제로데이 취약점 또한 대응을 가능케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보안 워크로드 기반의 강력한 보안 기능으로서 IT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CWPP가 매우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보안 솔루션이지만 CWPP가 갖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먼저 호스트 기반의 IPS와 원레어는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패턴, 시그니처 기반의 보안 기능입니다. 따라서 알려지지 않은 보안 위협들은 탐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APT 공격 등의 지능적인 보안 위협 또한 탐지하거나 차단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부자에 대한 통제 기능이 없습니다. 공격자의 슈퍼유저에 대한 권한 탈취 공격 등이나 내부자의 악의적인 행위, 그리고 내부자의 휴먼 에러 등에 대한 통제와 탐지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로 CWPP가 제공하고 있는 무결성 감사 기능은 파일이나 디렉토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변조만 모니터링 할 뿐 실제적으로 변조가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CWPP가 갖는 단점들을 어떠한 제품으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워크로드 기반의 강력한 보안 기능을 수행하는 또 하나의 보안 솔루션을 알고 있습니다. 매우 오랫동안 이 보안 솔루션은 서버 보안 시장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바로 서버 보안이라고 일컬어지는 CQoS 기능입니다. 커널 레벨에서 보안 정책 기반으로 우회가 불가능한 강력한 적구 통제를 하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CQoS는 보안 커널과 참조 모니터링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크게 세 가지 보안 모델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주체와 객체의 보안 속성을 기반으로 통제를 하게 되는 강제적 접근 제어와 주체와 객체의 권한을 일일이 기술하기 위해서 정하게 되는 임의적 접근 통제, 그리고 역할을 따라 구별해서 권한을 설정하게 되는 역할 기반의 접근 통제 기능, RBAC 기능이 있습니다. 서버 보안인 CQoS는 보안 정책 기반으로 사용자나 어플리케이션이 어떠한 행위를 이루어졌을 때 보안 커널에서 사용자 행위를 시스템콜을 후킹을 해서 보안 정책 기반으로 통제를 합니다. 따라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진 공격이든 알려지지 않은 공격이든 모두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CQoS 사용에서는 슈퍼유저도 일반 사용자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공격자의 슈퍼유저의 권한을 탈취하거나 내부자의 악의적인 행위 또는 내부자의 사용자 실수 등도 모두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CWPP가 무결성에 대해서 단순히 모니터링만 할 때 CQOS는 파일이나 디렉토리 그리고 중요한 환경 파일들이 변경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이는 그림은 CQOS의 일반적인 아키텍처 구성도입니다. 사용자가 시스템 워크로드에 접근할 때 방화벽 그리고 2차 인증을 동반한 로그인 통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통제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통제받게 돼서 시스템에 접근하게 되면 이때부터 사용자의 모든 행위는 커널 기반에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운영체제의 커널 이전에 CQOS가 제공하는 보안 커널에서 통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든 통제는 우회 여지가 전혀 없이 통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부터 로그아웃 할 때까지의 모든 행위는 추적이 가능한 감사 추적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표는 CQOS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방화벽과 로그인 통제를 할 수 있는 외부 접근 통제, 그리고 파일 및 디렉토리에 대한 접근 통제, 프로세스 종료 방지, 명령 실행 통제 등의 내부 접근 통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TTY 모니터링과 사용자 행위 추적 기능 등의 감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QOS의 주요 기능 몇 가지를 간단하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화면들은 루트가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보안 정책에 의해 차단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CQOS 상에서는 슈퍼유저인 루트나 어드민스트레이터도 일반 사용자와 동일하게 보안 정책의 대상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루트를 할지라도 슈퍼유저를 할지라도 명령어의 실행이 보안 정책에 위배가 되면 차단이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얼리아스 등으로 명령어를 숨긴 뒤에 우회 실행하는 것이 차단되는 화면입니다. CQOS는 커널 레벨에서 통제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알리아스든 심볼릭 링크든 어떠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공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명령어가 우회해서 실행되는 것을 CQOS는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왼쪽 하단에 있는 화면은 CQOS의 강점을 단면으로 증명하고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보안선적 설정에 주체가 사용하는 보안 프로그램에 웹 서비스를 지정하고 그의 대상에 운영체제의 바이너리 파일들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한 줄의 보안 정책이 추가가 되면 웹쉘의 웹 취약점을 이용한 웹쉘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웹쉘은 뭐냐면 공격자가 웹 취약점을 이용해서 웹 서버에 파일 하나를 올려놓게 되는데 공격자는 이 업로드된 파일을 이용해서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운영체제, 즉 서버에 대한 파일들을 검색할 수 있거나 시스템 명령어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파일입니다. 그러나 CQOS 상에서 위에 한 줄의 보안 정책이 추가가 되면 웹쉘에 하고자 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은 슈퍼유저가 특정 중요한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것이 차단이 된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계정 탈취에 의한 공격이나 루트가 혹은 내부자의 악의적인 사용자가 하는 행위 또한 모두 통제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왼쪽에 하단에 있는 화면은 2차 인증 화면입니다. CQOS는 시스템에 접근할 때 파이도, PKI, ARIS, OTP 인증을 연동하여서 실사용자 기반으로
시스템에 대한 워크로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에 접근한 후에도 시스템의 중요한 명령어 혹은 파일에 접근할 때에도 2차 인증을 통해서 한 번 더 인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화면은 사용자 감사 추적 기능입니다. 특히 위에 있는 화면에 보시면 사용자가 시스템에서 작업할 때 모니터에서 나오는 입출력하는 모든 행위가 동영상 기반으로 재현하는 TTY 감사 기능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재현이 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매우 뛰어난 감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갖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화면에 보이지 않는 작업들은 알 수 없습니다. 즉, 배치 파일이나 스크립트 파일에 안에 사용된 실제 명령어들은 여기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알리아스나 심볼릭 링크가 사용한 실제 명령어 또한 여기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사용된 또 하나의 사용자 감사 추적 기능인 커널 기반의 사용자 행위 감사 기능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커널에서 사용자가 행위한 모든 명령어들을 감사 로깅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크립트나 배치 파일에 숨겨진 명령어들이나 심볼릭 링크, 알리아스를 통해서 우에 실행된 명령어도 모두 여기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워크로드 기반의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 두 개의 보안 제품을 설명드렸습니다. 시그니처 기반의 CWPP와 정책 기반의 CQOS 두 개의 워크로드 보안 제품을 조합하게 되면 강력한 보안 기능을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IT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보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보안 솔루션들이 구축되어 운영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보안 관리자가 알 수 없으면, 인지하고 할 수 없으면 빠른 보안적 대응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시중에는 통합 관제 보안 솔루션들이 수없이 많은 제품군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제품군들이 단점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보안 경보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빠르게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시스코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 사이버 피로도에 대한 60%에 대한 경우가 보안 경보에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하루에 10만 건 이상의 보안 경보를 수신하는 비율이 35%에 이른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안 경보가 많고 빠르게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보안 관리자들은 처음에는 당황을 하다가 나중에 차츰 적응해서 이러한 보안 경보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버 공격의 주요 타겟인 워크로드 기반의 보안 가시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경보의 추이를 조회할 수 있는 차트나 텍스트 기반의 보안 경보로는 이런 시각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를 3D 시각화를 통해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보된 가시성을 통해서 빠른 인지와 대응이 또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3D 시각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제품군의 실제 화면이 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온프레미스의 환경을 3D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IDC 상명도를 3D로 구성했고 실질적으로 렉의 위치와 렉에 정치된 장비들을 3D로 구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보안 경보가 발생했을 때 보안 관리자는 빠르게 보안 경보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클라우드 환경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는 워크로드가 물리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상화된 그룹을 통해서 3D로 구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클라우드뿐만 VM뿐만 아니라 도커 및 컨테이너 환경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을 모두 지원하게 됨으로써 통합 워크로드에 대한 통합 보안 가시성을 제공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클라우드 상에서 보안의 시작점은 워크로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 보호를 위해서 CWPP와 그리고 서버 보안 제품 의 멀티 보안 플랫폼을 통해서 강력한 워크로드 보호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로드 중심의 3D 시각화를 통해서 보안 가시성을 확보함으로써 클라우드 워크로드의 통합 보안을 완성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워크로드에 대한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고 일관된 보안 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으며 IT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연속성을 보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컴플라이언스 또한 완벽하게 지원하게 됨으로써 고객사의 보안에 대한 기능을 완벽하게 완성한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